어르신, 그때 밤에 편의점 앞 빙판길에서 쓰러지셨던 어르신 맞으시죠?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낡은 구두를 신은 지우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에 앉은 대형 건설의 호랑이 회장님. 그는 불과 한 달 전 지우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병원비를 내주며 살려냈던 바로 그 폐지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하지만 내 며느리로는 절대 안 된다. 생명을 구한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모욕일 줄이야. 회장님이 내민 두툼한 수표 봉투 앞에서 지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선 지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지우가 꽁꽁 원손을 입김으로 불며 낡은 편의점 유리창을 닦아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매서운 칼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있었죠. 이지우가 조끼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차지? 보일러 기름값도 올랐는데 큰일이네. 오늘 밤은 손님도 없고 시간 참 안 간다. 이지우가 텅 빈 도로를 바라보던 중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폐지 더미를 실은 리어카 하나가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우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 추운 날에 어떻게? 길도 미끄러운데 위험하시겠다. 이지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머, 안 돼. 빙판길에 발을 헛디딘 최태양이 리어카 손잡이를 놓치며 차가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지우가 걸레를 내동댕이 치고 편의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지우가 쏟아진 상자들을 치워내며 쓰러진 최태양의 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지우가 최태양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쓰러진 최태양은 대답이 없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지우가 떨리는 손을 최태양의 코 밑에 대보았습니다. 이지우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소리쳤습니다. 숨을 안 쉬시잖아. 어떻게?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이지우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을 서둘러 벗어 최태양의 몸을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지우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누르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거리 편의점 앞인데요.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지셨어요. 의식도 없고 숨을 잘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이지우가 두 손으로 최태양의 얼음장 같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최태양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몸이 얼음장이시네.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제발 제 목소리 들리시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멀리서 경광등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오자 이지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빨리 좀 봐주세요. 구급대원이 최태양의 목에 손을 짚어보고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평소에 앓으시던 질환이 있으신가요? 이지우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기 편의점 일하는 알바생인데요. 창밖으로 쓰러지시는 걸 보고 뛰어왔어요. 병 같은 건 저도 몰라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최태양을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구급차 뒷문을 열며 이지우를 향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서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동승할 보호자가 없으신가요? 늦어지면 어르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지우가 텅 빈 편의점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가게를 비우면 안 되는데, 점장님한테 혼날 텐데. 이지우가 창백하게 굳어있는 최태양의 얼굴을 보자 입술을 꽉 깨물고 구급차에 올라타며 외쳤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임시 보호자라도 할 테니까 제발 빨리 출발해 주세요.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갈랐습니다. 이지우는 두 팔로 얇은 티셔츠 차림에 몸을 감싸 안은 채 최태양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무사히 일어나셔야 해요. 꼭 버티셔야 해요. 대학병원. 응급실 앞. 의사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걸어 나오자 이지우가 벌떡 일어나며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같이 온 어르신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의사가 차트를 넘겨보며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날이 추운데 너무 오래 방치되셨어요. 쇼크가 심하게 와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고 입원실로 모셔서 경과를 더 봐야 합니다. 이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호자분께서 여기 입원 수속 서류에 서명을 좀 해주시죠. 이지우가 펜을 든 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어르신 짐 같은 거에서 다른 가족분들 연락처 안 나왔나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을 찾으려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장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와 서명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명을 안 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지우가 입술을 꽉 깨물고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우가 결심한 듯 의사에게서 서류를 받아들고 거침없이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서명할게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바로 치료부터 이어서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서명을 마친 이지우가 원목과 수납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급실 처치 비용이랑 집중치료실 입원 보증금 합쳐서 결제하실 금액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직원이 내민 영수증을 확인한 이지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보증금이 이렇게 비싸요. 저는 알바생이라 당장 이만한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납이 완료되어야 병실 배정이 됩니다. 결제 안 하시면
환자분 다시 모시고 나가셔야 해요. 이지유가 마른 침을 삼키며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지유가 눈을 질끈 감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월세 보증금은 다음에 다시 모으면 되니까. 이지유가 손가락을 떨며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이지유가 적금 해지 버튼을 누르고 창구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이걸로 싹 다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병실 제일 좋은 곳으로 배정해 주시고요. 직원이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건네주자 이지유가 영수증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지유가 시계를 확인하고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가게 문 열어두고 왔는데 다 털리면 어떡해. 이지유가 원무가 창구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장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나중에 어르신 깨어나시면 꼭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밥도 꼭 챙겨주시고요. 이지유가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응급실 자동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유가 두 팔을 교차해 얼어붙은 몸을 껴안고 캄캄한 밤거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지유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가자. 제발 편의점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차가운 바람이 이지유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지유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지유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빵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옮겨 담고 있었죠. 이지유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랑거리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회색 후드티에 물이 빠진 청바지를 입은 최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민준이 이지유의 손에 들린 플라스틱 바구니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유야,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어. 내가 매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이지유가 계산대 밖으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나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 점장님 오실 시간 다 됐어. 최민준이 점퍼 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금박 장식이 들어간 종이 뭉치와 휴대전화를 꺼내 이지유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최민준이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유야, 이것 좀 봐봐. 내가 밤새워 고른 청첩장 샘플이야. 그리고 여기 호텔 식당 예약 문자도 확인해봐. 우리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이지유가 청첩장 샘플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지유가 두 손을 강하게 내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니야.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어. 너희 부모님께서 나 같은 고아의 알바생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분명히 반대하실 게 뻔하잖아. 최민준이 성큼 다가와 이지유의 차가운 양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최민준이 이지유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유야,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예뻐해 주실 거야. 내가 옆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지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지유가 최민준의 손을 억지로 빼내려 했지만
최민주는 더욱 강하게 힘을 주어 이지유의 손을 꽉 잡았죠. 이지유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어 최민준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유가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 진짜 무서워, 민준아. 부모님께서 나보고 헤어지라고 하시면 어떡해? 최민준이 이지유의 좁은 어깨를 양팔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주말에 네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예쁜 옷 입고 나와.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알았지? 이지유가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유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주말 점심시간이 밝았습니다. 이지유가 시내 중심가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 입구 대리석 바닥 위에 서 있었죠. 이지유가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베이지색 정장 치마를 두 손으로 자꾸만 쓸어내렸습니다. 이지유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텔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머리를 넘긴 최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이지유를 향해 손을 번쩍 흔들었습니다. 이지유가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최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옷차림이 그게 다 뭐야? 그리고 저 엄청나게 큰 자동차는 또 뭐고? 최민준이 멋쩍은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정장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지유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최민준이 명함을 이지유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유야, 많이 놀랐지? 사실 나 대형건설 본부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형건설 회장님이시고. 이지유가 명함에 적힌 굵은 글씨를 읽고는 숨을 헉하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지유가 명함을 대리석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 나한테 계속 거짓말한 거야? 작은 무역회사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나 이런 끔찍한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왔어. 이지유가 몸을 획 돌려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이 긴 다리로 성큼성큼 쫓아가 이지유의 얇은 팔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최민준이 이지유를 자신의 쪽으로 거칠게 돌려 세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유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내가 처음부터 미리 말하면 네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숨긴 거야. 널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이지유가 최민준의 단단한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거 당장 놔. 네가 대그룹 회장님 아들인 거 알았으면 내가 너랑 애초에 시작이나 했겠어? 나 지금 당장 집으로 갈 거야. 최민준이 이지유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식당 입구 쪽으로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최민준이 굳은 얼굴로 단호하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면 우리 집안 어른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인사라도 드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제발 들어가자.
이지유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호텔 회전문 앞 기둥을 붙잡고 버티고 섰습니다. 최민준이 이지유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 안고 방강제로 고급 한정식 식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지유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최민준의 억센 힘에 밀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식당 복도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민준이 무거운 원목으로 된 룸의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은은한 황금빛 샹들리에 조명이 비추는 넓은 방 안에는 최고급 자개장식이 벽면을 따라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테이블 상석에는 꼿꼿한 자세로 최태양과 강 여사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굳어있는 이지유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며 방 안으로 들어서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지유입니다. 이지유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최태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지유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최태양의 매서운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지만 최태양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지유 역시 고개를 천천히 들다가 상석에 앉은 최태양과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지유가 양손에 꽉 쥐고 있던 낡은 인조 가죽 핸드백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그때 눈보라 치던 밤에 편의점 앞 빙판길에서 쓰러지셨던 어르신 맞으시죠? 최태양이 의자를 박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태양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지유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벼락같이 외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냐? 네가 민준이가 만난다는 그 편의점 알바생 아가씨가 맞느냐? 최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태양과 이지유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유를 아세요? 대체 두 분이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강 여사가 미간을 팍 찌푸린 채 이지유의 머리부터 낡은 구두까지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강 여사가 혀를 차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눈이 삐었니? 어디서 저런 천박하고 빈티나는 옷차림을 한 애를 데려온 거야. 저 유행 다 지난 촌스러운 치마랑 뒤축이 다 달아빠진 낡은 구두 좀 봐라. 내 눈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으니 당장 내쫓지 못해. 이지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양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유가 최태양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몸은 다 나으신 건가요? 저는 퇴원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내내 걱정했습니다. 최태양이 헛기침을 크게 두 번 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강 여사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태양이 무겁고 착잡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아가씨가 지난달에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나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겨준 그 생명의 은인이다. 강 여사가 입을 떡 벌리고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지유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최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이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지훈이가 아버지를 구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한테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이지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최민준을 바라보다가 이내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주워들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막막하고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최태양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태양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수표 봉투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습니다. 최태양이 이지우의 눈을 차갑게 응시하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여기 있는 돈이면 네가 전 재산 털어서 내준 내 응급실 병원비의 100배는 좋게 될 거다. 이 돈을 받고 오늘부로 내 아들 곁에서 영원히 떨어져라. 이지우가 입술을 꽉 깨물고 수표 봉투를 다시 최태양 쪽으로 밀어내며 굳센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고 어르신을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랑 헤어지라는 어르신 말씀도 따를 수 없어요. 최태양이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문가에 서 있던 비서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이지우의 눈앞에 차례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최태양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싸느라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보거라. 내 삼촌이라는 작자가 여기저기서 친 사기 전가 기록들과 수천만 원의 도박 빚 내역이다. 네가 매달 밤새워 편의점 알바를 해서 금이 빠진 독 같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더구나. 이지우의 두 눈이 형광펜으로 붉게 칠해진 자신의 은행 송금 내역에 멈췄습니다. 이지우의 숨소리가 짐승처럼 거칠어지고 두 눈동자에 절망감이 가득 차올랐죠. 최민준이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서류를 마구잡이로 낚아채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우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으실 수가 있어요. 최태양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최민준을 향해 쩌렁쩌렁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라. 대형 건설의 유일한 후계자가 저런 끔찍한 범죄자, 집안의 핏줄과 엮이는 꼴을 내가 두 눈 뜨고 볼 것 같으냐? 회사 말아먹을 일 있느냐? 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이 담긴 유리잔을 들어 이지우를 향해 확 뿌렸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이지우의 낡은 정장 재킷과 얼굴을 흠뻑 적시며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핏줄이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병원비 몇 푼 내준 걸로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라도 꿰찰 줄 알았니? 당장 이 방에서 썩 나가지 못해. 끔찍한 수치심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멸감에 이지우의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방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지우가 젖은 얼굴을 거친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최민준을 슬프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는 이런 끔찍한 모욕 견딜 수가 없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최민준이 이지우의 손목을 잡으려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지우야, 가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버리고 해결할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마. 이지우가 최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몸을 획 돌렸습니다. 이지우가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고 화려한 식당 복도 밖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태양이 내민 두툼한 수표 봉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최태양이 문 밖으로 쫓아나가려는 최민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잡지 마라. 제가 제 주제 파악을 하고 제 발로 나가는 거다. 지금 쟤를 따라 한 발짝이라도 방 밖으로 나가면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이지우가 비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낡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마구 쑤셔 넣고 지퍼를 억지로 닫았습니다.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캐리어 위를 적셨지만 이지우는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거리를 헤매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러 번호부터 아예 바꿔버린 이지우가 일하던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점장이 창고에서 라면 상자를 정리하다가 파리해진 이지우의 얼굴을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지우가 깨끗하게 빨아온 편의점 유니폼 조끼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허리를 아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점장님, 그동안 부족한 저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편의점 일 그만두겠습니다. 점장이 조끼를 집어들며 당황한 목소리로 크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내가 야간 수당이랑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지우가 억지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점장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당장 오늘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처럼 잘 챙겨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의점을 서둘러 빠져나온 이지우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도시 외곽의 허름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비좁고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간 끝에 냉기가 도는 낡은 옥탑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지우가 차가운 방바닥에 캐리어를 눕히고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우가 무릎을 끌어안고 훌쩍이며 가슴 아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준아, 부디 나 같은 건 잊고 회장님 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같은 시각 으리으리한 대형 건설 회장 저택. 굳게 닫힌 최민준의 방문 밖에서 최태양의 매서운 호통 소리가 벼락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당장 정신을 차릴 때까지 단 한 발짝도 이 방 밖으로 못 나온다. 내일부터 당장 대형 건설 본부장 자리도 내놓고 방구석에서 뼈저리게 반성이나 하거라. 최민준이 굳게 잠긴 방문을 두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지우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지우가 대체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사람에게 그렇게 끔찍한 상처를 주십니까? 최태양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자 최민준이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최민준이 자신의 가죽 지갑을 열어 한도 없는 VIP 신용카드들을 모조리 꺼내
책상 위에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 열쇠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손목시계도 망설임 없이 손목에서 빼서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죠. 최민준이 숨을 크게 몰아쉬며 답답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두꺼운 검은색 점퍼를 챙겨 입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이 되자 최민준이 방문에 귀를 바짝 대고 저택 안의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경호원들과 고용인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최민준이 방 창문을 소리 없이 열고 2층 높이의 발코니 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민준이 맨몸으로 정원 한 구석에 뾰족한 철조망이 쳐진 높은 담벼락을 기어올라 어두운 골목길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뛰어내렸습니다. 바지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낸 최민준이 불 꺼진 웅장한 저택을 한번 돌아보고는 지우를 찾기 위해 반대편 골목을 향해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최민준이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을 몰래 만나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쪽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쪽지에는 이지유가 어젯밤 급하게 이사간 달동네 옥탑방 주소가 적혀 있었죠. 최민준이 가파른 언덕길을 숨가쁘게 뛰어올라 이지유의 녹슨 옥탑방 철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온 이지유가 땀에 흠뻑 젖은 최민준을 보고 유령이라도 본 듯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여길 알고 찾아왔어? 당장 돌아가. 나는 너네 가족한테 끔찍한 모욕을 당했고 더 이상 너랑 얽히고 싶지 않아. 최민준이 좁은 방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이지유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우야, 나 아버지 돈이며 권력이며 다 버리고 왔어. 회사 자리도 신용카드도 차도 전부 다 저택에 놓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어. 이제 이 세상에 나한테 남은 건 진짜 너 하나밖에 없어. 이지유가 최민준의 단단한 품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치며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었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남들은 못 가져서 안달인 회장님 아들 자리를 왜 버려. 나 같은 비참한 고아가 대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 최민준이 이지유의 양보를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너랑 같이 굶어 죽을 거야. 내가 당장 공사장 막노동을 해서라도 너 평생 배불리 먹여 살릴 테니까 다시는 나 밀어내지 마. 며칠 뒤 최민준은 동네 근처의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얀 흙먼지를 푹푹 뒤집어 쓴 채 낡은 안전모를 쓰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쇠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 층계를 오르내리느라 이마에서 땀이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최민준은 목에 두른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동료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이지유는 예전 편의점 점장과 함께 달동네 어귀에 있는 낡고 텅 빈 구멍가게 앞에 서 있었죠. 점장이 점퍼 주머니에서 낡은 은행 통장 하나를 꺼내 이지유의 두 손에 꼭 쥐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유야, 내가 가게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는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작게라도 장사 다시 시작해봐. 너 평소에 싹싹하고 엄청 성실한 거 내가 다 아니까 보란 듯이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지유가 통장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점장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점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점장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돈 벌어서 꼭 다 갚을게요. 은행 서류 작업을 무사히 마친 이지우가 팔을 걷어붙이고 구멍가게 바닥에 묵은 먼지를 쓸고 닦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공사장에서 고된 일과를 마친 최민준이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구멍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최민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얀색 페인트 통을 열어 커다란 롤러를 푹 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하얀 페인트가 묻는 것도 모른 채 가게 외벽을 깨끗하고 밝게 칠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이지우가 위험한 철제 사다리에 올라가 지훈의 마트라고 큼직하고 정겹게 적힌 새 간판을 가게 외벽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최민준이 사다리 밑에서 이지우의 다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활짝 웃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가게 간판 진짜 예쁘고 멋지다. 여기서 우리 둘이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성공하는 거야. 이지우가 사다리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굳은 살이 박인 최민준의 두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살자. 회장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꼭 성공하자. 두 사람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지훈의 마트 새 간판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훈의 마트의 깨끗한 유리창을 통과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지우가 콧노래를 부르며 진열대의 먼지를 하얀 걸레로 뽀득뽀득 닦아내고 있었죠. 이지우가 등 뒤로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크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의 마트입니다. 오늘 채소들이 아주 싱싱해요. 지팡이를 짚은 김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 새댁 목소리를 들으면 아침부터 기분이 참 좋아. 오늘은 찌개 끓일 두부랑 파 좀 주어. 이지우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가장 큼직한 두부 한 모와 파 한 단을 꺼내 검은 비닐봉지에 차곡차곡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두부가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파도 어제 농장에서 갓 올라온 거라 찌개에 넣으시면 국물이 끝내줄 거예요. 김할머니가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며 이지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매번 이렇게 좋은 것만 골라주니 내가 다른 가게를 갈 수가 없지. 근데 이 무거운 걸 들고 언덕길을 어찌 올라가나 다리가 쑤시네. 이지우가 계산대 밖으로 잽싸게 튀어나와 김할머니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자신의 손으로 옮겨주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걱정은 꽉 붙들어 매세요. 제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냉큼 배달해 드릴게요. 가시죠. 이지우가 김할머니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도매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난 최민준이 낡은 파란색 중고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최민준이 두꺼운 목장갑을 낀 손으로 매연이 가득한 청가물 시장 골목을 바쁘게 가로질러 과일 도매상 사장 앞을 막아섰죠.
최민준이 사과 상자를 툭툭 두드리며 넉살 좋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사과 빛깔이 아주 예술이네요. 우리 지훈의 마트에서 한 차 가득 싣고 갈 테니까 가격 좀 시원하게 팍팍 깎아주세요. 도매상 사장이 최민준의 단단한 어깨를 치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우리 최 사장 부지런하고 싹싹한 건 이 바닥 사람들이 다 알지. 내가 특별히 제일 달고 굵은 놈으로 싸게 줄 테니까 얼른 트럭에 실어가. 최민준이 무거운 사과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번쩍 들어 올려 짐칸으로 성큼성큼 날랐습니다. 최민준의 이마와 턱선을 타고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최민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이 소매로 땀을 훔치며 하늘을 향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오늘 과일도 최고급이니까 손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겠다. 지우가 보면 깜짝 놀라겠지. 해가 중천에 뜨자 지훈의 마트 안은 장을 보러 온 동네 주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지우가 포스기 바코드를 쉴 새 없이 삑삑 찍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로 닦아내며 경쾌하게 외쳤습니다. 계란 한 판에 5,000원입니다. 손님 잔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트 입구에서는 최민준이 과일 매대 앞에 서서 잘 익은 수박을 두 손으로 둥둥 두드리며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달고 시원한 수박이 왔습니다. 한 입 드셔보시면 꿀맛이 따로 없어요. 맛없으면 제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사람들의 경쾌한 웃음소리와 북적이는 소리가 마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스기 현금통이 열릴 때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하게 쌓여갔죠. 이지우가 계산을 마치고 고개를 들다 과일을 팔고 있는 최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달동네에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마트의 낡은 철제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내려와 굳게 닫혔습니다. 이지우가 가게 앞 낡은 평상 위에 커다란 은쟁반을 올려놓고 둥글고 커다란 수박을 식칼로 썩둑썩둑 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우가 붉게 잘 익은 수박 한 조각을 들어 옆에 앉은 박 아주머니에게 두 손으로 내밀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 민준이가 새벽 시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제일 좋은 걸로 골라온 거예요. 엄청 달고 시원해요. 박 아주머니가 수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손뼉을 짝 치며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수박에 꿀을 발라놨나 봐. 지훈의 마트 과일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니까. 두 사람 밤낮 없이 뼈 빠지게 고생하더니 이제 아주 자리를 꽉 잡았어. 평상에 둥글게 둘러앉은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입을 모아 두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최민준이 가게 안에서 두꺼운 대학 노트 한 권과 작은 계산기를 옆구리에 끼고 걸어 나왔습니다. 최민준이 이지우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노트를 활짝 펼치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것 좀 봐. 오늘 하루 매출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팔았어. 우리 진짜 대박 났어.
이지유가 노트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확인하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지유가 수박 물이 묻은 끈적한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아내고는 최민준의 팔을 마구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짜야. 우리 하루 만에 진짜 이만큼 번 거야. 나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아, 민준아. 최민준이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이지유를 향해 커다란 손바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 지훈의 마트 대박난 기념으로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하자. 이지유가 최민준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힘껏 마주치며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짝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달동네 골목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다 먹은 수박 껍질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 두 사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앞으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네. 최민준이 이지유의 좁은 어깨를 한 팔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다정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꺼봐.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약속했지. 앞으로 내가 배로 더 열심히 해서 너 진짜 호강시켜줄게. 고생만 시켜서 늘 미안했어. 이지유가 최민준의 단단한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도 옆에서 더 열심히 도울게.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행복해.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두 사람의 앞머리를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최민준이 지훈의 마트 창고에서 무거운 라면 상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유가 마트 밖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싹싹 쓸며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낡은 청바지 주머니 속에서 최민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장사하느라 아주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합시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에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자택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가셨고 회장님께서 당장 본부장님을 찾으십니다. 최민준이 들고 있던 라면 상자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피를 토하시다니.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잖아.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병원 주소 빨리 문자로 찍어. 최민준이 창고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며 이지유의 어깨를 양손으로 꽉 붙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유야, 우리 어머니가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가셨대.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가 봐. 나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지유가 빗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최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알았어. 가게 문은 내가 닫고 정리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빨리 가봐.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꼭 연락해, 민준아. 최민준이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지고 도로변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이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두 팔을 미친 듯이 흔들며
뒷좌석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좀 가주세요. 저희 어머니 목숨이 달렸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병원 입구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자마자 최민준이 지폐를 대충 쑤셔 넣고 응급실 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최민준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 복도에 도착하자 초췌한 표정의 최태양이 벤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죠. 최민준이 최태양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꽉 잡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갑자기 왜 저렇게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최태양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최민준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내 애미가 갑자기 간이 다 망가져서 제 힘으로 숨을 못 쉰단다.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아주 힘들다고 하더구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강 여사가 온갖 복잡한 줄에 둘러싸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눈을 굳게 감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유리창에 두 손을 짚고 얼굴을 파묻으며 주먹으로 벽을 쾅쾅 내리치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불효자 민준이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절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면 안 돼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자동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가 손에 들린 차트를 펼치며 최태양과 최민준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의사가 차트 위에 커다랗게 X자를 부욱 그리며 심각하고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급성으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자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며칠 내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최태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 소매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 좀 살려주세요. 외국에서 제일 좋은 약을 다 사와서라도 꼭 좀 고쳐주십시오. 의사가 난처하고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최태양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무리 비싼 약이나 기계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간을 떼어줄 수 있는 분을 빨리 찾아야만 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최민준이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의사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친아들입니다. 제 간을 반이 아니라 전부 다 떼어주셔도 좋으니까 당장 수술실 잡고 수술부터 진행해 주세요. 저 지금 당장 피 뽑고 검사 받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를 급히 부르며 최민준을 체열실로 빠르게 안내했습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기다림 끝에 의사가 하얀 종이봉투를 들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종이봉투에서 얇은 서류를 꺼내 최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내밀며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드님은 간을 기증하실 수가 없습니다. 피 검사 결과 어머니와 혈액형도 전혀 맞지 않고 아드님 간에 심각한 기름기가 껴 있어서 이식 수술을 하면 두 분 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최민준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새빨간 글씨가 적힌 결과지를 멍하니 확인했습니다.
최민준이 결과지를 차가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마구 뜯으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인데 왜 간을 못 준다는 겁니까? 제발 피 검사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제가 밖에서 술 먹고 엉망으로 살아서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최태양이 바닥에 펄럭이며 떨어진 결과지를 주워들고 넋이 나간 허망한 표정으로 하얀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최태양이 구겨진 결과지를 가슴에 움켜쥐고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태양이 거친 두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뭐하오? 당신 하나 살릴 수가 없는데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차라리 늙은 나를 당장 데려가고 우리 불쌍한 집사람 좀 제발 살려주시오. 최민준이 더러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두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쾅쾅 내리치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굳게 닫힌 중환자실 안에서는 무심한 삐소리와 함께 기계음만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지우네. 마트의 낡은 철제 셔터를 거칠게 내린 이지우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팽개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지우가 대학병원 원무과 창구로 미친 듯이 달려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주민등록증을 꺼내 대리석 바닥 위로 밀어 넣었죠. 이지우가 창구 직원을 향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강 여사님 간이식 적합 검사 받으러 왔어요. 당장 체열실로 가서 피부터 몽땅 뽑아주세요. 며칠 뒤 이지우가 뒷굽이 다른 낡은 운동화를 끌고 의사의 진료실 문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결과지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이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짚으며 한껏 들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입니다. 이지우 씨 피 검사 결과가 사모님과 혈액형부터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정밀 조직 검사 결과도 아주 깨끗하고 건강해서 당장 간의 절반을 떼어주셔도 환자분이나 기증자 모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지우가 진료실 의자에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두 손을 가슴에 마주 잡고 안도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선생님, 그럼 당장 내일 아침 첫 타임으로 수술 날짜 꽉 잡아주세요. 제가 재간 절반 떼어드릴 테니까 무조건 살려주세요. 의사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깊게 가로저었습니다. 의사가 달력에 새빨간 글씨를 펜 끝으로 짚으며 아주 깊은 한숨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당장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남남끼리 장기를 주고받으려면 돈을 받고 파는 매매를 막기 위해 나라에서 엄격하게 심사받는 데만 기본 몇 달이 걸려요. 사모님은 당장 내일 모레를 버티기도 힘든 위급한 상황이라 나라의 허락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병상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지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텅 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지우가 바지 주머니 속에서
자신의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두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지우가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 주민등록증을 주먹 꽉 쥐고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이지우가 의사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선생님, 법적인 가족이면 그런 복잡한 심사 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실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수술실 제일 좋은 곳으로 비워두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내일 아침 동트기 전까지 완벽한 가족이 돼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겠습니다. 이지우가 진료실 문을 발로 뻥 차고 열며 복잡한 병원 복도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마트로 번개처럼 뛰어들어온 이지우가 텅 빈 창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자기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고 있는 최민준이 두 팔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이지우가 최민준의 옷깃을 잡고 억지로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보같이 질질 짜고 있을 시간 없어. 당장 내 신분증이랑 도장 챙겨서 나랑 택시 타고 어디 좀 가자. 최민준이 붉게 퉁퉁 부은 두 눈으로 이지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초점 없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갑자기 거길 왜 가? 우리 어머니 당장 숨 넘어가시게 생겨서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데 내가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이지우가 최민준의 넓은 등을 두 손으로 강하게 떠밀며 구청 민원실 유리문을 박살낼 듯이 열고 쏜살같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지우가 안내 탁자 위에 놓인 혼인신고서 종이를 한 장 거칠게 뽑아들고 볼펜을 꽉 쥐고 거침없이 빈칸을 쓱쓱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이지우가 빼곡하게 적힌 혼인신고서를 최민준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당장 내 이름 똑바로 쓰고 도장 쾅 찍어. 나 방금 대학병원 가서 피 뽑고 정밀 검사 다 받고 왔어. 내 간이 어머니랑 조직까지 완벽하게 똑같대. 우리가 당장 법적인 부부가 돼야 나라에서 이식 수술을 허락해 준단 말이야. 최민준이 혼인신고서 종이와 이지우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민준이 이지우의 얇은 양어깨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비 오듯 뚝뚝 흘리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지우야, 네가 미쳤어? 네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내 귀한 배를 칼로 째고 간을 줘?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식당에서 물 뿌리고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데. 나 너까지 수술실에서 잘못되면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이지우가 최민준의 커다란 손에 볼펜을 억지로 쥐어주며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과거에 나한테 물 뿌린 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일단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지. 우리 어머니 저대로 허망하게 돌아가시면 너 평생 가슴 치며 후회하면서 폐인처럼 살 거잖아. 잔말 말고 빨리 빈칸에 내 이름 적어. 최민준이 덜덜 경련이 일어나는 손으로 서류 밑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삐뚤빼뚤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지우가 접수 창구로 총알처럼 달려가 서류를 밀어넣고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이지우가 구청 직원이 내민 접수증을 매처럼 낚아채듯 받아들고 다시 택시 뒷좌석에 몸을 던지며 대학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이지유가 낡은 티셔츠를 훌렁 벗어 던지고 파란색 수술용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차가운 철제 휠체어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자동문 앞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서 최민준이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내 발바닥 핥고 종노릇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 죽을 때까지 다 갚을게. 제발 수술대 위에서 무사히 살아서 내 곁으로 나와야 해. 이지유가 상체를 뒤로 돌려 최민준의 차갑게 굳은 손등을 따뜻한 손바닥으로 토닥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보같이 덩치값도 못하고 왜 자꾸 어린애처럼 질질 짜? 나 매일 무거운 박스 나르느라 엄청 튼튼하니까 어머니간 떼어드리고 금방 웃으면서 나올게. 밖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딱 기다려, 민준아. 이지유가 탄 휠체어가 간호사의 손에 밀려 수술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무거운 쇳덩이 문이 철렁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새빨간 경고등 불빛이 켜지자 최민준이 수술실 문에 이마를 박고 짐승처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수술실 위에서 새빨갛게 타오르던 경고등이 탁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굳게 닫은 무거운 철문이 양옆으로 스르륵 열리며 하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복도로 걸어 나왔죠.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최민준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의사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이마로 흐르는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성공을 알려드립니다. 사모님과 며느님 두 분 모두 출혈을 멈췄고 간이식 과정을 완벽하게 넘겼습니다. 며느님이 워낙 젊고 건강하셔서 사모님도 엄청나게 빨리 회복하실 겁니다. 최태양이 차가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다가와 의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불쌍한 며느리를 살려주셔서 평생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며칠 뒤 무균실 안에서 강 여사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최태양이 강 여사의 창백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당신 정말 영영 내 곁을 떠나는 줄 알고 식겁했어. 강 여사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갈라진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눈이 퉁퉁 부었어. 내가 며칠이나 누워 있었어? 누가 간을 줘서 무사히 수술을 마친 거야? 최태양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구청 직인을 선명하게 찍어낸 가족관계 증명서와 병원 수술 기록지를 꺼내 강 여사의 눈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의 며느리 칸은 이지유라는 세 글자를 굵고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최태양이 서류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울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식당에서 얼굴에 물 뿌리고 매몰차게 내쫓았던 지우가 당신을 살렸어. 지우가 당신 간이식해주려고 민준이 손잡고 구청 달려가서 혼인신고부터 올리고 자기 생배를 갈라서 간을 절반이나 떼어주었어. 지우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틀도 못 버티고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강 여사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서류가 보여주는 이지우의 이름을 보고 왈칵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 여사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가슴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꺽꺽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끔찍한 짓을 한 거야. 나 같은 늙은이 살리겠다고 그 착하고 여린 어린 것이 피를 흘렸단 말이야. 최태양이 강 여사가 탄 휠체어를 밀고 무균실 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옆 무균 병실에는 이지우가 파란 환자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고 최민준이 이지우의 마른 손을 꽉 잡고 침대에 엎드려 있었죠. 강 여사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두 손으로 유리를 더듬으며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여사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유리창 너머 잠든 이지우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몹쓸 시어미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네가 내 목숨을 살렸구나. 평생 내 친딸로 생각하고 이 은혜의 내 뼈를 깎아서라도 다 갚을게. 제발 건강하게만 눈을 떠다오. 유리창 밖에서 최태양도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허리를 굽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두 노부부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며 가슴에 맺힌 한을 시원하게 씻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르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달동네 골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낡은 구멍가게였던 지훈의 마트는 옆가게 창고까지 허물고 아주 크고 번듯한 대형 동네 마트로 웅장하게 모습을 바꾸었죠. 앞치마를 허리에 단정하게 두른 강 여사가 계산대 포스기 앞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능숙하게 삑삑 찍으며 동네 손님들에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오늘 봄동 배추가 아주 달고 좋아요. 우리 아들이 새벽에 청가물 도매시장에서 제일 굵고 튼실한 놈으로 싹 다 골라왔어. 저녁에 조개 넣고 된장국 끓여 드시면 국물이 기가 막힐 거야.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이지우가 강 여사가 계산한 채소와 과일들을 커다란 천장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으며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계산 속도가 이제 저보다 훨씬 빠르세요. 아주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추천하시는 물건은 무조건 맛있고 싱싱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손님이 장바구니를 넉넉하게 받아들고 기분 좋게 가게 문을 나서자 강 여사가 이지우의 손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너 무거운 과일 상자 절대 들지 말고 저기 계산대 의자에 앉아서 다리 좀 쉬어. 수술 마친 지 이제 갓 1년 지났는데 매일 이렇게 무리하게 서서 일하면 덧나서 큰일 나. 마트 진열이랑 청소는 이 시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편하게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어. 이지우가 강 여사의 단단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날아다닐 정도로 엄청 건강해요. 민준이가 매일 아침마다 몸에 좋은 한약이랑 과일 다 챙겨 먹이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온종일 서 계시느라 무릎 아프시니까 얼른 저기 평상에 좀 앉으세요. 그때 마트 자동문이 징소리를 내며 시원하게 열리고 최민준이 텅 빈 과일 상자를 높이 들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뒤이어 색이 바랜 갈색 점퍼를 입은 최태양이 자신의 키만한 거대한 파지 박스 뭉치를 굵은 밧줄로 묶어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마트 안으로 쿵쾅쿵쾅 걸어 들어왔죠. 최태양이 입은 옷은 1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 이지우가 처음 최태양을 차가운 눈밭에서 구해줬을 때 입었던 바로 그 냄새나는 허름한 점퍼였습니다. 최태양이 등 뒤에 짊어진 거대한 박스 더미를 매장 바닥에 쿵소리가 나게 던져놓으며 온 동리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며느라가. 이 애비가 온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버린 박스 싹 다 주워왔다. 이거 고물상 할아버지한테 넘기면 쏠쏠하게 반찬값 만질 수 있으니까 마트에 박스 치울 일 생기면 무조건 이 애비한테 말해라. 이지우가 최태양의 땀범벅이 된 얼굴과 까맣게 때가 탄 손을 보며 손뼉을 크게 치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대형 건설 회장직 내려놓고 동네 고물상 차리실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파지 주우러 다니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트 신입 직원인 줄 알고 다 웃어요. 얼른 이리 오셔서 시원한 수박이나 한 조각 드세요. 최민준이 최태양의 어깨에서 남은 작은 박스들을 마저 빼서 바닥에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구멍난 옷 좀 벗어서 버리세요. 우리 지우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아주 365일 교복처럼 입고 다니시네. 어머니가 저 옷골 보기 싫다고 갖다 버리라는 거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강 여사가 계산대 밖으로 걸어 나와 최태양의 낡은 점퍼 소매에 묻은 하얀 흙먼지를 탁탁 털어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영감 황소고집을 누가 말려. 저 다해진 옷 입고 꽁꽁 언 빙판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우리 착한 며느리가 전 재산 털어서 살려줬으니 영감한테는 저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양복보다 귀한 황금 옷이지. 얼른 수도가에서 손 씻고 와서 다 같이 시원한 수박 먹자. 이지우가 평상 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커다란 수박을 통째로 올려놓고 번쩍이는 식칼로 시원하게 반을 쩍 갈랐습니다. 붉고 달콤한 수박 과즙이 뚝뚝 떨어지며 향긋한 냄새가 마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지 박스 더미를 둥글게 둘러싸고 마주 선 최태양 강여사 이지우 최민준 네 사람의 행복하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활기차게 퍼져나갔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지우가 대가 없이 베푼 작은 선행은 결국 꽁꽁 얼어붙었던 시댁 어른들의 다친 마음을 녹이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편견과 모욕이라는 매서운 눈보라를 꿋꿋하게 견뎌낸 두 사람의 사랑이 튼실하게 뿌리내린 지운의 마트처럼 우리 삶에도 묵묵히 뿌린 선의의 씨앗들이 언젠가 크고 달콤한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는 따뜻한 진심만 있다면 그 어떤 거대한 시련의 벽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지우와 민준이네. 가족처럼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훈훈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